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초대석 윤은기입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눈높이가 대단히 높습니다. 장을 보면서 가격과 품질을 보는 것은 기본이고요. 품종까지 고려해서 구매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샤인머스켓 포도나 설향 딸기처럼 품종이 소비자의 선택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소비시장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업도 그래서 품종 육성을 돌파구로 여기고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우리 화훼 시장의 다육식물 유행을 불러온 분입니다. 화훼 분야 농업 마이스터 강석정 호저원 대표를 모셨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는 화훼 분야 마이스터 강석정 호저원 대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다육 오늘 얘기를 이제 듣게 될 텐데 워낙 다육을 또 좋아하신다는 말씀 들었어요. 그렇게 이쁜가요, 그게? 예, 다육식물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하니까요. 예전부터 길렀습니다. 선인장이라고 우리가 그것도 다육식물의 일종으로 예전부터 많이 길렀습니다. 그 전에 아파트가 없었을 때 그때부터 정원에서 많이 가꿨던 게 다육식물이었습니다. 뭐 자세히 오늘 알아보겠습니다만 이제 다육하면 뭐 가시가 없는 선인장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말이죠. 종류가 많죠. 종류는 지구상에 한 1, 2만 종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원예종으로 좀 주로 많이 길르는 거는 2, 3천 가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다육식물과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됐습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어머니 손에 이제 잡고 시장을 가면은 예전에는 저 아주머니들이 다라에다가 식물지에다 말아서 갖고 다니면서 팔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중학교 때 우연히 눈에 띄어가지고 그때부터 서너 개씩 사서 모은 게 호감이 가가지고 이제 모으게 되십니다. 중학교 때부터. 예, 예.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때 시장에서 산 거는 말하자면 자연산 아닌가요, 거의? 아닙니다. 길렀나요? 그때도 70년대 초반까지 인천 쪽에서 좀 많이 길리다가요. 아하. 고양시 지축리 구파발 일대에서 이제 하우스가 형성이 되면서 그때부터 그걸 이제 시장으로 이제 출하해서. 출하됐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처음에는 이제 취미 생활을 시작을 하셨다가 직업이 됐는데, 자, 직업으로 다육식물을 한번 키워봐야겠다. 언제부터입니까? 제가 취미로 기르다가 사업도 해보고 다 이것저것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취미 생활했던 게 이제 직업이 된 거죠. 직업을 이것저것 가지고 계시다가 예. 잘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나요? 다 안 된 건가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안 돼가지고 제가 장사도 해보고요. 예. 또 화물차 운송업도 해보고요. 어허. 결국은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예.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친구의 도움으로 이제 저 고양시 지축리라는 오금동이라는데 350평짜리 온실을 한 계약 기간 2년 남은 거를 이제 임대를 얻었죠. 이제 그게 이제 제 또 마지막 인생의 이제 마지막 이제 끈앞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또 인터넷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발달하지 않았는데 그때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게 서서히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몇 아주머니가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아주머니가 있어서 같이 협업하는 단계로 저는 이제 길렀고 또 그 아주머니들 갖다 팔고. 잘 만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유행의 시초로 보면 될 겁니다. 협업이 거기서도 중요한 게 예, 나오고 예.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아무리 잘 길러도 안 팔리면 뭐 소용 없으니까. 예. 또 파는 분은 좋은 상품이 있어야 또 팔리는 거고 말이죠. 자, 담배는 지금 끊으셨죠? 그러니까 물론. 예, 물론 위암 수술 판정을 받았었는데 수술을 했는데 수술 전에 바로 끊었습니다. 예, 지금은 뭐 얼굴색이 좋으세요. 예, 그 담배 이제 앞으로 금연 전도사까지 같이 하셔야겠는데 보니까.
자, 용인에서 다육식물 농원을 운영하시는데 우선 그 농장 규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의 농장은 제가 세 번째 농장이었습니다. 이제 임대로 두 번을 하다가 네. 임대농에 이제 가장 가슴 아픈 게 지주가 나가려면 나가야 돼요. 언제 이제 나가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 제가 딱 농장 시작한 지 9년 만에 농지를 구입한 겁니다.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아, 돈을 벌어서. 물론 이제 은행에서 대출은 받았습니다만은 2,200평에 하우스 면적이 1,450평 정도 돼요. 오, 그럼 굉장히 규모 큰 거네요. 규모는 이제 저희 가족 농인데 가족이 하기에는 큰 편입니다. 큰 거죠. 다육을 키우는데. 자, 그 농원의 이름이 호자원 맞죠? 예, 호자원. 맞습니다. 호자원은 이게 어떻게 붙이게 된 겁니까? 원래 호자원이 이제 한자로 조로자에 가시자자에 이제 정원하는. 아. 예. 제가 선인장을 좋아해서 예. 선인장 기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시가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기르면 가시가 좋습니다. 그 아름답습니다. 가시하면 우린 찔릴까 봐 예, 겁을 예. 냈더니. 그래서 이제 호자원 조로자에 가시자자 그런 뜻의 이름 썼습니다. 이름이 아주 독특하면서도 또 뜻이 거기 있네요 보니까. 예, 예. 자, 그럼 이제 저 두 번을 이렇게 옮기고 세 번째로 가게 됐는데 그럼 용인에서 이제 본격적인 다육식물 재배가 시작된 거네요. 아주 저 크게. 크게 이제 고양시에서 제일 먼저 했는데요. 예. 그때는 이제 다육식물의 유행의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제가 이제 유행을 시킨 거하고 맞아 떨어지니까요. 그래가지고 2년 뒤에 그 땅 주인이 그 지충리 쪽에 땅이 또 있었는데 자기 땅이 그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면서 쫓겨나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보고 나가라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나가니까 땅을 구할 데가 없어가지고 예. 용인까지 가게 된 겁니다. 예. 용인에 이제 농장 소개로 용인에 가서 그쪽에도 역시 하우스는 한 40가구가 있었습니다. 이제 일반 관엽식물을 기르는. 거기 가서 농장을 시작했는데 그동안에 또 번 돈을 투자해가지고 맨 땅에 다시 하우스를 짓고. 지어야 되니까요. 심지어는 이제 하우스를 미완성 상태로 들어갔죠. 돈이 네. 모자라가지고. 그래서 또 다시 쫓겨날 때까지 5, 6년 동안에 번 걸로 산 겁니다. 상당히 많이 벌었습니다. 이거 말이죠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보니까 예, 예. 집 이사 갈 때도 복잡한데 그거 다 이사 가려면 다 파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다시 농장을 옮기려면 이제는 못. 농사는 안 집니다. 이전을 한번 하게 되면은 한 3, 4년은 수입이 없어요, 거의. 그런 이전하다 보니까 시설하고 또 시설비가 지금 농장 규모는 한 평당 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땅값의 거의 2배 정도 드니까 또 이거는 내 땅이니까 투자라도 하면 상관없는데 남의 땅에 투자하는 거는 또 불안하죠. 한계가 있죠. 예, 나갈지 모르고 또 하우스를 진다 그러면은 임대를 안 해줍니다. 그런 임대농들의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네, 있군요. 이렇게 옮기면 그 다육식물 옮기면 식물도 스트레스를 받나요? 그렇게 이사 가면? 식물은 옮기는 거는 다시 번식하는 의미로 옮기니까 그게 손은 많이 가도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예. 식물은 잘라서 다시 심으면 되니까요. 이제 시설이 어렵죠. 그럼 이제 이사 갈 때는 그걸 이제 어쨌든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씩 흙채 조금씩. 뽑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예. 주로 이제 가지를 자르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전하는 데만 1년 걸렸습니다. 집사람은 전 농장에서 계속 생업을 하고 아들하고 저는 새로운 걸 갖다가 계속 옮겨 심고 처음에 농장 옮길 때는 하우스 안에다 침대를 놓고 생활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이사 날 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거의 1년 가까이 그냥 계속 옮기면서 눈 뜨면 일하고 눈 감으면 그냥 바로 옆에 침대에서 들어놓고 저 식사는 식당 가서 하고 씻는 거는 저 목욕탕 가서 씻고. 자, 그냥 이사 날짜를 정해놓고 뭐 하루 이틀 옮기는 게 아니라 1년 가까이 그러니까 거의 뭐 전쟁이랑 마찬가지겠어요. 거의. 네네. 그러니까 이제 온실은 이제 골조하고 비닐 피복만 씌워놓고 온실 안에를 이제
처음에는 배들을 짜야 되는데 또 네. 비용이 많이 드니까 아하. 그냥 맨 바닥에 평탄 작업해가지고 이제 위에다가 다육식물을 길렀어요. 그러니까 이쪽 농장에서 집사람하고 아들이 다듬어 주면은 예. 저는 갔다가 새로 심었죠. 이쪽에다. 그걸 이제 1년 가까이 해야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구나 이게. 이제 이쪽에서 생산할 수 있는 체계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옮기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육체적으로 상당히 아주 고달픕니다. 아니 아까 저 건강이 안 좋으셨다는데 사업이 안 돼서 안 좋아졌다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농사짓 안 좋아지신 거 아니 처음에? 사업하면서도 안 좋아졌지만 예. 이 농사는 새벽부터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중간에 두 번 옮기면서 육종을 하게 됐는데 예. 그것도 이제 돌연변이 육종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그 변이체를 새로운 변이를 찾느라고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관찰을 해야 되니까 아, 관찰을 섬세하게 해야 예. 되네. 담배 피면서 커피 마시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건강이 더 나빠진 거죠. 새벽 몇 시에? 새벽 5시쯤은 이제 일어나면은 커피를 딱 한 잔 마시면서 담배를 피면 이제 훤해집니다. 이제 그때부터 일을 하는데 지금 농장 신축이 막 끝난과 동시에 암 판정을 받았죠. 이야 참. 그러니까 이제 빈속일 거 아니. 빈속에 예, 커피에다가 담배. 그리고 이제 신겨운 곤두서 가지고 이제 새로운 변종이 뭐 나오나 안 나오나. 예. 야.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이제 알았어요. 이제 담배를 피는 분들 커피하고 같이 빈속에 있으면 큰일 나는구나. 아, 담배는 절대로 지금도 냄새는 고소한데 예. 절대로 피우면 안 됩니다. 냄새 고소하다는 거 보니까 예, 예. 아주 좀 불안한데 보니까. 아니, 저 지금 한 8년 됐습니다. 8년 딱 끊으셨죠, 그러니까. 피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10,000종 이상이 된다고 하는 다육식물이. 근데 현재 농장에는 몇 종이 있습니까? 요 근래 한번 쉬어봤는데 한 300여 종은 기르고요. 300여 종. 300여 종을 기르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잘 나가는 것도 생산하고 이게 잘 나간다고 또 많이 증식을 해놓으면 또 그 다음엔 또 잘 안 나가는 경우가 또 있고 그래 또 안 나가가지고 조금 생산한 건 또 모자랄 때가 있고 그러니까 그 비율을 적당히 맞춰서 또 유행 따라서 그 유행이 있거든요. 팔았다 이제. 이것도 간단치 않은데 그러니까 뭐 한 서너 개 종을 그냥 기르는 게 아니라 300여 가지다 보니까 이게 관리하는 것도 간단치 않겠어요 보면. 그리고 어떤 걸 내년에 잘 팔릴까 하는 것도 예측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오랫동안 취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 그 소비자들 기호 마음을 잘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할 때는 인터넷 매체가 없었고 예. 근데 나중에 천리안이라는 게 좀 나와가지고 이미지 하나 다운 받을래도 한참 걸렸어요. 네. 그저 디스켓에다가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사서 형제들이 이제 외국을 많이 나가는 직업이었어서 책을 사다 주시면은 또 공부도 하고 예. 지금도 인터넷이나 이런 책으로 꼭 2시간 정도씩은 밤에 꼭 하고 삽니다. 예. 하고 자는데 그렇다고 뭐 학식이 높은 건 아니고요. 제가 하다가 무작정 배우다 보면은 나중에 농사 지으면서 다 도움이 됩니다. 다육식물에 관한 뭐든지 한번 뒤져보자. 예. 저한테 이제 유일하게 선인장 다육을 가르쳐 주신 이제 수직분이 계셨어요. 이제 이성희 씨라고 옛날 고양시에 오래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예. 선인장 하면은 아주 대가세요. 그리고 예. 이제 그 자제분들도 다 비목단 이 전목선인장 전목선인장.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된 수출을 하고 있는 게 그분부터 또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하죠. 예. 일본에서 수출을 많이 하다가 그게 우리나라로 건너온 게 이제 그분 형제들. 근데 그분은 어떻게 만나게 됐습니까?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시장에 상인한테 물어봤어요. 이건 어디서 재배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장을 알게 돼가지고 찾아가서. 찾아가면은 지금 이렇게 매니아들이 오면 사실 일하는데 상당히 방해되는데 예. 그 선생님은 바쁘셔도 꼭 일러주셨어요. 학명이라든가 뭐 예. 특징 뭐 이런 걸 일러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배운 것도 메모도 해놓고 예. 책도 보고
그게 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든지 마이스터, 그야말로 장인을 보면 반드시 스승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거기서 많은 영감을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정보와 노하우와 다 얻게 되는 거고 말이죠. 예. 그 다육, 저도 이제 다육이 저 집에 몇 개 있는데 뭐 사다가 이제 키우는 거죠. 근데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별 신경 안 써도 잘 자라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게 강점 아닌가요, 그게? 지금 젊은 사람들 주로 3, 40대 가정주부들이 좋아하세요. 예. 다육의 특징이 물을 안 줘도 금방 죽지 않는다는, 오래 버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햇빛이 없어도 결국은 죽지만 비교적 다른 식물에 비해서 오래 버팁니다. 또 중국도 저희가 한동안 많이 수출한 중국에도 아파트를 많이 짓다 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화분이 큰 것보다 작은 게 많이 팔린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손쉽게 길릴 수 있는 이점이 있죠. 작다 보니까. 자, 우선 이제 키우기가 비교적 쉽다. 관리하기가. 그다음에 이제 공간이 넓지 않은데 대도시 아파트가 이건 사이즈가 작으니까 그리고 보기에도 또 이쁘죠. 이게 다양한 그 분위기들 저 모양을 보면 말이죠. 예, 다양하고요. 또 요새 같이 택배가 물류 배송이 잘 돼 있는 데는 다육식물은 뽑아서 보내도 죽지 않습니다. 아하. 뽑아서 진짜 한 달을 놔둬도 죽지 않는 장점이 그렇게 있습니다. 주문해도 되고. 예, 예. 그래서 인터넷에 식물 팔리는 것을 보면은 대부분 선인장 아니면 다육입니다. 예. 그런 이점이 있고요. 또 요새는 해외에서도 보낼 때 EMS로 보내면은 뭐 4, 5일이면 지구상 어디든지 가니까요. 예.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해외에서 많은 품종이 들어왔어요. 저 역시 많은 품종을 갖고 들어와 가지고 증식해서 팔고 그게 인터넷 시장하고 맞아 떨어진 결과가 된 거죠. 예. 그 시대 흐름을 그냥 같이 잘 봐야 돼요. 네네. 예. 자, 지금은 농원 전체를 자동화를 하셨다고 하는데 자동화해서 좋은 점이 어떤 거고 비용은 또 얼마나 들어갑니까? 자동화하면 좋은 점은 온실 문을 열고 닫거나 뭐 커튼을 열리고 닫히거나 온도를 조절하거나 이게 모든 게 이제 자동으로 한다는. 그게 다 자동으로? 예, 자동화는 장점도 있습니다만은 그와 반대로 더 단점도 있습니다. 사실 ICT라 해가지고 자동으로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외국처럼 온실이 5,000평, 10,000평 되는 규모에서는 데이터 잡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우리나라는 이제 500평, 600평 되는 온실이다 보니까 창문이나 가운데나 양쪽 가생이나 온도나 이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잡기가 좀 어려운 단점은 있습니다. 섬세한 게 잘 안 되니까. 예, 섬세한 점. 그래서 그렇다고 뭐 굳이 돈 많이 들여서 자동화가 좋다 나쁘다 물론 좋은 점도 있고 규격하는 데는 아주 일조했습니다.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말을 저희는 우리 농장에 이렇게 와서 봐도 식물이 한국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거는 정부에서도 그만큼 많은 여러 해 동안 시설 투자를 보조를 해주고 기술 교육도 하고 그런 결과의 하나죠. 예. 자, 이제 농원도 자리를 잡고 이제 돈도 어느 정도 벌고 있는데 신품종 개발을 계속한다. 자, 이것도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신품종 찾아내는 건? 제가 한 9년 전, 8년 전부터 지금 온실을 짓기 한 1, 2년부터 중국에서 서서히 이제 가져가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예. 근데 중국에서 가져가는 거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무작정 중국에 없으면 가져가는. 중국에서 가져가기 전에는 한 1,000개 정도면 우리나라의 소비자들한테 수요를 충족해 줬어요. 근데 중국 시장이 열리니까 10,000개도 모자랍니다. 10,000개. 규모가 또 다르죠. 예, 엄청 크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남 따라 하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품종을 가지고 증식을 해서 팔다 보면은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운 걸 육종을 해야겠다. 또 일반 관엽식물 보면은 종묘를 전부 다 외국에서 수입을 해와요. 거기에 로얄티가 다 들어있는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육종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맨 처음에는 교배 육종을 했죠. 교배 육종을 했는데 사실 교배 육종은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길게 들어가니까. 예, 그러다가 돌연변이 육종이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시작됐습니다. 돌연변이 육종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읍의 한국 방사선 연구소의 연구원에 첨단 방사선 연구소라는 게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저희 장모반에 와서 이제 한번 강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예. 돌연변이 육종에 대해서. 그래서 돌연변이 육종이라는 것도 있구나. 또 상품화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게 예. 교배 육종보다 영양번식 식물에서는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심이 갖게 돼 가지고 시작을 했죠. 예. 또 그 첨단 방사선 연구소에서 1년에 한두 번씩 몇 번씩 기회가 되면은 무료로 씌워주는 감마선을 자, 조사해요. 그럼 감마선을 조사를 하면 이게 변형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통 자연 상태에서도 식물은 변이가 됩니다. 예. 그 변이가 이제 진화로 이루어지는데 이걸 방사선을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좀 빨리 빠르게. 진행을 시키는 거죠. 또 GMO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럼 뭐가 새롭게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저 방사선을 일단 감마선을 쪼인 상태에서 뭐가 나올지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통 교배육종은 육종 목표를 설정해서 확실히 설정해서 그렇지. 할 수가 있는데 이 돌연변이 육종은 야생의 유전자를 전부 다 표출되니까 아주 여러 가지 표현력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표현력이 많이 나오는 걸 찾아야 되는데 감마선 조사양으로 그게 이제 경험에 의해서 그게 또 기술이네요. 예, 해야 됩니다. 자, 그 참 어떨 때는 기대 이상으로 아주 좋은 게 나왔고 이렇게 했어요, 보면은. 그럴 때는 뭐 기쁨 2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네, 그게 이제 감마선 선량이 조금 세면은 또 전멸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환경에 따라서 돌연변이가 좀 변이가 많이 나오는 거 있고. 네. 근데 변이가 나온 상태로 또 그걸 유전자원으로 교배 육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제 끝없는 도전이네요, 그러니까. 예, 영양체 번식에서는 한번 조사하면은 이제 변이체를 찾아내서 품종 고정을 시켜서 이제 예. 제품종을 만드는 거죠. 자, 자료를 보니까 그 염자라는 신품종을 개발하셨다고 그러는데 또 거기 애정이 많다고 그러는데 염자는 뭡니까? 염자라는 거는 조금 잘못된 일본의 화명인데요. 원래 화월이 맞는 말입니다. 근데 학명어로는 이제 크라슐라 오바타라는 건데 다육식물의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근데 인터넷을 이렇게 이미지를 검색하다 보니까 파랗기만 해요. 다육식물이 빨가면 많이 팔리거든요. 아, 그런가요? 색깔이 예. 이제 그래서 이걸 한번 돌연변이 육종을 해보자. 아하. 제 생각을 하고 감마선을 쏘였던 게 이제 의외로 많이 변이가 나왔던 자, 거죠. 어떻게 변이가 된 겁니까? 뭐 노란 무늬가 든다든가 유난히 빨갛게 든다든가 예. 격가지가 많이 난다든가 아하. 키가 좀 작아진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특징별로 있는 거를 제 나름대로 또 분류를 다 해가지고 그게 또 품종으로서의 가치 있게 고정을 시켜야 되니까 오랜 기간에 한 6, 7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 순화시키는 단계까지. 그래서 제가 잎을 따가지고 엽삽을 해봅니다. 근데 엽삽을 해서 새로운 개체를 만들었을 때 제가 원하는 품종이 그대로 나오면은 이제 품종 출원을 하게 되죠. 군입종자. 자, 그렇게 해서 만든 것 중에 그야말로 시장에서 대박이 난 게 있습니까? 지금 염자라는 품종으로는 한 8, 90%가 제 품종입니다. 아. 근데 이제 물론 좋은 품종은 또 선호 농가에서 길르고 있고요. 예. 로얄티를 뭐 적은 액수입니다만은 받고 있습니다. 또 수출도 또 외국에다 조금씩 하고 있고 또 올 여름까지는 2개 나라에서 재배하다가
9월부터는 16개국에서 시험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그 품종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자면 원조신 거죠, 그러니까. 예. 외국의 많은 사람들이 좀 새롭다고 그렇게 많이. 못 보던 거니까. 예. 색깔도 다양하고 모양도 좀 달라졌고. 제가 이제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가 외국서 새로운 품종을 로얄티를 주고 갖고 왔지 수출한 경험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출을 대행해주는 종묘업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상당히 약해요. 자,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 좀 종주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저는 자긍심이 생기는데 말이죠. 그 인기 있는 염자는 가격이 얼마가 되나요, 그게? 크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아주 작은 건 1,000원짜리부터 큰 거는 한 4, 50만 원까지도 갑니다. 근데 이제 보통 1,000원짜리부터 한 2, 3만 원짜리까지가 제일 많이 깁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크기에 따라서. 다육식물에 관한 무슨 품종 컨테스트 이런 건 없나요? 우리나라도 이제 몇 년 전부터 선인장 연구소에서 하는 전시회가 있고요. 동호인들이 동호인끼리 콘테스트를 하는 게 한 1년에 서너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가서 심사도 해보면 처음에는 수입한 다육식물을 기르는 그런 의지로 나가다가 지금은 아주 모양 있게 예술성도 있고 아주 점점 좋아집니다. 자, 그럼 염자 말고 신품종 다른 것도 어떤 걸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원예상으로 품종으로 등록된 다육식물이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몇 가지 제한된 품종에서는 새로운 품종이 계속 나오는데 아직까지 새로운 품종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또 저희 작목반이나 보면은 몇몇 사람들이 육종을 해서 새로운 거를 신품종을 개발해서 또 일본이나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쪽 기술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래 있던 품종에 비해서 신품종은 그 관리가 좀 더 어려운 거 아닌가요? 지금은 새로운 품종을 그러니까 소비자가 좋아하는 모양과 색깔을 띈다면은 가격이 상당히 비싸게도 팔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10,000원에도 팔릴 수, 몇만 원에도 팔릴 수 있고 이게 이제 대량인 생산인 데다 보면 이제 가격이 내려가죠. 도로 이제 똑같은 대량 생산하는 품종으로 나가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한두 가지 몇 가지씩 계속 여러 농가에서 전 세계에서 품종을 모으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다육식물에서는 아마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품종을 갖고 있지 않나. 그 다육식물의 강국 이렇게 봐도 되나요 지금? 예, 강국입니다. 그럼 세계 어느 나라로 주로 수출합니까 지금? 가장 손쉬운 게 중국이나 일본인데요.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한국산 다육식물 하면은 똑같은 식물이라도 더 비쌉니다. 더 쳐주고. 근데 이제 조금 잠깐 다른 얘기를 하자면은 저희는 외국서 수입을 할 때 검역을 받아서 수입을 수입 금지 품목 외에는 다 들어올 수가 있는데 중국은 허가제입니다. 그게 수입 장벽에 상당히 많이 되죠. 일본은 고정적으로 바이어들을 통해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도 많이 나가는데 상대적으로 허가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그렇게 이제 까탈스러운 진입 장벽은 있지만 앞으로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가 봐서는 중국이 이제 재배 면적도 상당히 커졌습니다. 커졌지만 환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재배 여건이나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잘만 기르면 아직까지는 얼마든지 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대박이 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키워보는데 늘 그 모습을 보고 있긴 한데 다육식물도 꽃이 피나요 이게? 피고 있습니다. 이제 피는 게 있는데 물론 몇 가지 품종은 꽃이 아름다워서 꽃을 보기 위해서 기르지만 어떤 것은 이제 꽃대가 이렇게 쭉 올라오기 때문에
이 불모지에서 자라는 거기 때문에 멀리서도 벌나비가 볼 수 있게끔 그 꽃대가 꽃대가 길게 올라온다. 길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게 크게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꽃대는 길게 올라오고 꽃 자체도 뭐 그렇게 신미적인 수준은 아니네요. 네네. 몇 가지는 상당히 아름답고 향기도 나는데 대부분의 품종들은 꽃하고 무관하게 하기에 뭐 식물이 예뻐요. 다육은 뭐 그 자체만 봐도 다육식물도 이쁘니까 말이에요. 예, 그 자체가 이제 예쁘니까요. 예. 근데 그걸 관상 가치로 팔리는 겁니다. 자, 이제 다육식물을 뭐 나도 한번 재배해봐야겠다는 분도 많을 거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마이스터시니까 강연도 많이 하시죠. 제가 귀농이나 귀촌하는 분들한테 많이 성공사례도 얘기를 해주는데 예. 절대로 꽃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꽃을 길러서는 안 됩니다. 아하. 뒤집 바꿔서 말하면은 돈을 물론 영리를 추구하지만 돈을 보고 농사를 지면은 실패율이 많습니다. 자기가 좋아야 된다. 좋아서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많이 팔려나갈 거고 예쁘게 길러야 팔리니까요. 예. 그래 좋아해야 사실은 애정을 더 쏟을 수 있다 이 얘기도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또 그만큼 좋아하면은 이 작물이 지금은 대량 생산된다. 예. 이거는 좀 내가 늘려봐도 되겠다. 그런 예. 게 감으로 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재배를 해봐야 노하우가 생기는 거죠. 예. 자, 우선 이제 좋아야 이걸 할 수 있다. 이건 이제 하나 들었고요. 자, 다육식물 나도 한번 재배하겠다는 분들을 위해서 그 밖에 또 어떤 걸 조언하시겠습니까? 시장 조사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장 조사를 꼭 성공한 사람들만 성공담을 듣는 게 아니고 실패한 사람들의 실패담을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뭐 실패한 분들도 많죠, 사실은. 사실 귀농한다는 게 말이 귀농이지 쉬운 건 아닙니다. 예. 첫째, 제일 큰 요인이 농지입니다. 농지 확보. 농지 확보. 또 농지만 있어서 안 되죠. 살림을 해야 되는 살림집도 있어야 네. 되죠. 또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갖다 팔 곳과 거리가 가까워야 되죠. 모든 여건을 조사한 뒤에 자기가 지방에 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나 이런 모든 거를 저희가 판정한 뒤에 예. 귀농을 해야 실패를 안 한다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농촌에 가서 농사 짓는다 갖고는 안 되고 파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못 팔면 소용없잖아요. 밭 2,000평에서 이모작을 한다 해도 큰 수입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는 아주 2,000평 가지고 부부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모작을 한다 해도 그렇게 큰 수입은 낼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예. 그러면 특작을 해야 되는데 예. 원해를 하거나 특수작물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버섯이나 이런 야채도 채소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길리다 보면 또 가격이 왔다 폭락을 갔다 하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시장 조사를 하고 자기가 자신 있는 거 자신 있을 때 네. 그때 시작해도 늦지 않은 거. 공부도 하고. 지금은 그 농원에서 저 연간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 아들도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아드님하고 같이. 예, 지금. 예. 저희 집사람이나 아들이 직장 생활하는 게 이제 집사람이 먼저 왔고 그다음에 아들이 왔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은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봅니다. 아하. 근데 결코 그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만큼 네. 노력을 대가가 뭐 직장 출근하듯이 뭐 8, 9시에 농장 나가서 일하거나 저녁 때 퇴근하거나 이게 아니고 해 뜨기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질녘까지 낮엔 좀 쉬고 네. 해질녘까지 일하고 또 밤에는 공부하고 어떻게 해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나 이런 공부를 많이 해야지 수입이 창출되는 거지 예. 너나 없이 똑같이 기르면은 그건 가격이 곤란하다. 자, 이제 저 매출을 물어봤습니다만 하여튼 직장 사는 것보다는 잘하면 더 나올 수 있다. 아직까지는 뭐 충분히 늦지 예.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아드님은 직장 생활 하다가 아빠가 하는 거 같이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본인이 스스로 왔습니까? 아니면 오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라고 이제 집사람하고 자고 설득을 많이 했는데요. 예. 부모하고 자식하고 같이 같은 데서 농사 짓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뭐 성격상이라든가 세대 차이 이런 트러블이 많이 생깁니다.
뭐 심지어는 대부분 농가들이 그렇습니다만은 부모님은 이쪽에서 일하면 아들은 저쪽에서 일하고 만나면 다투고. 성격에 또 집사람하고 나하고도 또 성격 예. 또 차이 날지. 근데 그 모든 게 그만큼 힘이 드니까 자기가 기른 게 잘 팔리면은 신이 나서 일할 텐데 예. 그 안 팔리면 안 팔릴수록 더 악순환이 되는 거죠. 자, 보통 직장 생활할 때 뭐 일하는 것보다는 그 상사 때문에 못 해 먹겠다는 사람도 많잖아요, 보면. 네. 근데 부자 간에 이렇게 같이 일하다 보면 아이고, 아버지 때문에 일 못 하겠다. 부딪힌다면 뭐 때문에 부딪히는 겁니까, 이게? 저는 좋은 뜻에서 경험에 의해서 얘기해 주면은 예. 젊은 사람들은 저희 아들뿐만이 아니고 또 저한테 배우러 오는 예.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얘기하면은 조금 잔소리로 좀 알아듣는 경향이죠. 아니, 마이스터가 얘기를 하시는데. 반대로 제 말을 듣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따라오는 사람은 또 성공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 뭐 빚이 한 9억 정도 있는 사람이 10년 만에 다 갚은 사람도 있어요. 아하. 근데 농사를 돈으로 보고 돈 쫓아가면 평생 돈 쫓아가다 끝납니다. 아하. 근데 차근차근 꽃을 아름답게 기르는 사람은 꼭 성공합니다. 예. 자, 그러면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직장 생활하던 아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일을 하면서 지금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시니까 그래도 아들이 효도하는 거 아닙니까? 아유, 저 집사람이나 아들, 저도 네. 암 수술을 했고 담낭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만 또 저희 집사람은 허리 수술을 했습니다. 이 사실 농장이 가정주부들이 일을 더 많이 합니다. 남자들은 일하다 담배라도 피우고 왔다 갔다 하는데 여자들은 일 욕심에 이제 계속 하니까 이제 허리 아프고 그런데 또 도시를 떠나서 시골에 와서 농사 짓는다는 게 젊은 사람이 또 쉬운 건 아니거든요. 또 물론 주말 되면 이제 친구 만나러 가고 하겠지만 그것도 일을 해서 그만큼 보답을 얻는다면은 재밌을 텐데 꽃이 안 팔리거나 이러면 또 재미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집사람하고 아들은 일반 다육식물을 재배하고 예. 저는 염자를 육종하면서 길르는 따로 이렇게 예. 이분화적으로 이제 작업을 합니다. 일을 좀 나눠가지고. 나눠서 예. 집사람은 또 번식을 다듬거나 이런 건 이제 여자분들이 꾸준히 할 수 있으니까 다듬고 아들은 온실 전체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예. 저도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경제나 뭐 돈이나 이런 건 전혀 관리 안 하고 열심히 일만 하고. 그렇죠. 뭐 아무리 좋은 마이스터 아버지지만 또 잘못하면 잔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그럼 후계자로 넘겨주는 건가요, 다 농어를? 진작 넘겨줬습니다. 한 10년 농지 구입하기 전에 예. 영농 후계자 과정을 밟아가지고 예. 모든 거는 이제 아들 명의로 다 돼 있고 아들이 뭐 아들이 고마운 게 아니라 아버님이 고마운 거네요. 같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제 지금 저 이렇게 특수한 분야의 마이스터가 되시고 또 이 분야가 이제 수출까지 하면서 이렇게 나라에도 좋은 일이 있는데 이런 거 도전하려면 본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슨 뭐 정책적 지원이나 또 여기저기 농협이나 뭐 유관 단체들 여기하고 서로 좀 협력해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저는 기술센터나 기술원 이런 곳에서 이제 영농교육을 해마다 그 프로그램 이렇게 찾아보면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는 꼭 가서 들었고요. 또 전에는 이제 육정자 과정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는 지금은 없어졌어요. 이제 예. 그게 아쉬운데 전에는 또 농수한대학이 수도권에 있었기 때문에 예. 영농교육을 받기가 또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다 전부 다 지방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어렵고요. 지금은 기술센터 같은 데서는 영농 전문화 교육에 많이 없고 귀농귀촌이나 도시농업 텃밭 쪽으로 좀 많이 치우치는 경향이 있지 않나. 물론 기존 농민을 위해서도 많은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새로운 품종을 육종을 해서 해외에 판매하는 것도 다 손수 다녔는데 예. 지금은 국립종자원이나 기술원에서 많은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민간 육종가가 저처럼 이렇게 육종하는
사람들을 민간 육정가라고 합니다. 개인 육정가가 육정한 거를 어떻게 하면 좀 공동으로 팔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있는 그 종자원에서 해외 전시회도 올해 처음으로 열어줬습니다. 그런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특히 이제 마이스터시니까 아까 스승도 계셨다고 했는데 후배 육성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멘토 멘토로 해가지고 한 두세 명은 항상 이렇게 있는데 요즘 젊은 분들에게 이제 충고하고 싶은 거는 경험에 의해서 말해주는 거를 100%를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미리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잔소리 같아도 다 경험해 본 거다. 경험에 의한 거다. 근데 이 사람 저 사람 또 물어보죠. 나중에 가서 보면은 제가 방문도 많이 해보거든요. 제가 얘기해줬던 거하고는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 있고요. 사실 귀농을 해서 수입이 되기까지는 또 한 1, 2년 고생을 해야 됩니다. 바로 돈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농사를 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과 싸매야 되니까 또 잘만 기르면 또 뭐예요? 시장에 또 안 받쳐주면 그렇죠.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년 동안 자기가 농장을 새로 져서 식물을 채워가면서 산출이 되기까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건 사실 누가 뒷받침을 좀 해준다면 금방 일어나는데 그거 없이는 당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어려움이에요. 초기의 어려움. 초기 어려움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에는 1톤 차를 농장하기 전부터 샀습니다. 차에다 싣고 시장이나 아파트 단지 돌아다니면서 팔았죠. 팔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지금 그 다육식물로 이제 성공을 하셨는데 화훼 시장, 우리나라 화훼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좀 어려운 상황인가요, 지금? 한 10년 정도가 계속 내리막이라고 해요. 화훼. 근데 이제 10년 좀 더 됐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사실 그거를 크게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계속 다육식물이 인기가 되면서 계속 상승되어 왔으니까요. 근데 요즘은 이제 많은 생산 농장이 늘고 중국에서도 조금 덜 가져갑니다. 몇몇 육종 농가는 그래도 꾸준히 나갑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품종을 개발한 농가는 계속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다 배워갖고 오지만 저희 꽃시장은 팔 데가 없어요. 물론 경매장은 수도권에 2개가 있고요. 도매시장은 있는데 일반 소비자 쪽에서 본다면은 꽃을 팔 수 있는 곳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농업도 경영이다 하는 말이 실감이 나고 역시 이제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해야지 하던 거 반복해가지고 이제 그거는 발전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정말 저는 또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인생은 드라마다. 참 뭐 온갖 그 사업도 해보시고 사업하다 망해도 보시고 큰 병도 또 걸리셨고 그리고 다 이런 걸 겪고서 오늘 성공을 하셨는데 이런 그 어려움을 다 겪고 성공을 했는데 그 다육식물한테 고마운 마음도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죠. 여담으로 농담입니다만은 우리 집사람이 저 죽으면은 담배를 넣어준다 그러십니다. 묘에다가. 담배 한대 태셔가지고. 요즘에는 다육식물을 넣어준다 그럽니다. 그 정도로 다육식물에 좀 지나치게 얘기하면 미칠 정도가 돼야 시장을 내다볼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도 다니고 따로따로 다니지만 1년에 서너 번은 해외 농장이나 전시회나 같이 가서 경매시장을 꼭 보고 옵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상당한 도움이 되고요. 저희 농장에서도 제가 보고 온 거를 또 벤치마킹 할 건 하고 일본 시장이 우리 시장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비슷한 게 통신 판매는 더 잘 돼 있어요, 일본이. 근데 저희 택배 회사들도 이제 많이 늘어났고 지금은 꽃도 택배로도 보낼 수 있는 그 통신 판매나 택배를 활용해서 많이 많이 합니다. 그게 오히려 부가가치도 늘고 인터넷 판매하는 다육식물을 인터넷 판매하는
사람들 보면은 월 5천만 원 매출 이상도 판매만 해가지고. 예, 판매 매출도 그분들하고도 좋은 협력 관계죠, 지금 말하자면. 예, 많이. 예. 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육식물을 그 집에서 키우는 사람들 보면 모양이 아름답다. 자, 이것도 있지만 이 공기를 좀 잘 정화시킨다 하는 얘기인데 그거 효과가 좀 있습니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반 식물들은 동화작용을 낮에 합니다. 예. 근데 반대로 밤에는 산소를 먹고 탄산가스를 배출을 그렇죠. 하죠. 근데 난이나 옥수수, 이 다육식물은 낮에 광선을 받고 밤에 동화작용을 합니다. 아하. 그럼 밤에 산소가 나오는 거예요? 밤에 산소를 배출하고 탄산가스를 흡수하죠. 그래서 공기정화 식물로는 아주 좋죠. 자, 그러니까 집에 이제 다육식물 몇 개 있으면 밤에 산소가 나온다. 자, 그거 저도 기왕 있는 거 잘 키우고 몇 개 좀 더 들여놔야 되겠는데요, 보니까.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품종 육성의 역사는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짧습니다. 벼는 1970년대 중반 이후 또 화훼나 과수는 90년대 들어서야 비로소 본격적인 육종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비록 짧지만 해마다 새로 출원되는 품종이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회원국 중 7위에 해당할 정도로 농업계의 노력은 활발합니다.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정책과 지원으로 세계 시장에서 소리 없이 벌어지고 있는 종자 전쟁에서 우리가 육종해낸 품종들이 더욱 선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